안녕하세요. 맑은생 광천교회 목자 여러분, 세르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케빈 리 목사입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 또한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진행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 이 소그룹을 매주 만나며 가장 큰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성도들과의 만남 또한 줄어든 이 상황에서 목장을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맑은생 광천교회 소그룹 목자 훈련을 통해 성도님이 인도하시는 목장을 통해 목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소그룹, 온라인 목장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 온라인 사역의 개념과 방법을 나누고 두 번째 영상으로 온라인 소그룹에 대하여 나누고 세 번째 영상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해 전도하는 내용을 나누고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 소그룹을 꺼려하는 성도들을 위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맑은샘 광천교회의 모든 목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은혜롭게 목장을 인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제가 지금 온라인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 사역을 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한 가지의 종류의 온라인 사역만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리밍 미니스트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국에서도 아주 보편화된 사역의 모습일 텐데 성도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설교 말씀은 어떠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웹사이트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이 인터넷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찬양이나 뭐 이러한 간증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스트리밍 미니스트리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라이브로 잘 보여주는 공급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클라호마에 있는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라이프 처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미니스트리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요. 10 full-time pastors, 그러니까 10 full-time pastors and staff, 10명의 full-time staff가 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의 서비스도 한번 가셔서 life.church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배 도중에 사람들이 채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 조인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예배 실황에 대해서는 이 스트리밍의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단연코 가장 잘한 교회가 라이프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역이 바로 세르백 교회가 만들고 또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실황과 설교와 찬양과 이러한 것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저희 리고렌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었을 때 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을 방문을 했을 때 그냥 one-way communication, 영상만 듣고 말씀만 듣고 가게 되는 이런 one-way communication이 아니라 two-way conversation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했으면 우리 피지컬 캠퍼스에 오는 사람들과 같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스몰 그룹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스몰 그룹이라는 개념은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2019년 11월에 2,5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온라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고요. 다른 교회도 이제 소그룹 스타일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처치에 있는 온라인 캠퍼스 패스터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라이프 처치는 300여 개의 소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소그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이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two-way conversation이 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신 후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말하는 리스폰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리스폰스 카드라는 것은 세르벡 교회 직접 이 캠퍼스를 레이크 포레스트 캠퍼스를 비슷하시면 주보에 들어가는 리스폰스 카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하는 넥스트 스텝을 테이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싶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멤버십 클래스 정식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피지컬 캠퍼스에서도 적어서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온라인 캠퍼스에서 온라인 사역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온라인 사역의 저희 세르벡이 하는 온라인 사역의 키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폰스 카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결단하는 어떠한 내용을 적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서베이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클릭하고 본인들의 이메일 주소를 놔두면 그 폼을 서밋하자마자 저희 온라인 팀이 그것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요. 저는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소그룹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소그룹에 조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서 직접 스몰 그룹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아니면 지역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때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캠퍼스에 2,500개의 스몰 그룹이 있어요. 지금 저희 18개 캠퍼스 중에 가장 많은 스몰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개 중에서 60%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스몰 그룹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캠퍼스의 스몰 그룹이지만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그런 소그룹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저 멀리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캠퍼스에 소속이 되는 거지 60%, 2,500명의 60%는 집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는 소그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스카이프나 미국에서는 줌이라는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소셜 미디어를 세르벡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나. 저희는 사실 스트럭처상 소셜 미디어는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캠퍼스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사역을 하지만 직접적인 전략을 짜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사역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저희가 직접 벌써 만들어진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 이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온라인으로 접하는 그러한 커넥션에 대해서 이게 좀 가식적이다 아니면 이게 진실성이 없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난 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소셜 미디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가식적인 것들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세르벡 처치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시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주중에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을 수요일쯤에 꼭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올리다가 자기가 주일에 들었던 메시지의 어떤 강력한 부분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게 가식적이고 이게 얕은 교제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 쇼핑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통해서 뱅킹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소셜 미디어를 위에 여러 가지 그래픽을 만들고 그런 포스트를 만들고 하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벌써 스트리밍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고 계신 열심히 준비하신 설교들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1분 동안만 간략하게 줄여서 포스팅을 일주일에 한번 해봐 주세요. 저희는 수요일 날 그때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주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프레시하고 리멤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말씀 구절을 올린다던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또 주일날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이러한 소셜미디어에 간단한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래도 시작을 하신다면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역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역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 온라인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중고등부에서 먼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중고등부에서부터 해서 잘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온 교회가 이 사역을 품기 위해서는 좀 탄력이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 부서부터 하면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역에서부터 하면 저는 바라는 것은 만약에 보시고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쉐어를 나누실 수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 교회의 가장 강점을 찾아보시고 그 강점을 온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주위에 제자훈련을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제자훈련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교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정말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임브레이스 하시기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그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공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만약에 제자훈련을 잘 하고 계신 교회라면 또 아니면 또 다른 사역을 잘하고 계신 사역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온라인으로 보여드리고 공급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의 예를 다시 돌아가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물론 만나서 해야 되죠. 만나는 것을 모두 다 eliminate 해라, 모두 다 제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때는 바쁜 일상을 통해서 정보적으로 공유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드셔서 조그마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바쁜 사회 가운데 교회에 주중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굉장한 어필이 될 수 있어요. 편하실 시간에 이 영상 20분, 30분, 40분의 영상을 보시고 숙지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하다 보면은 이 제자훈련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만나야 돼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물론 만나서 가리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도 그 정보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믿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죠. 공급해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분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실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세르백 교회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나눌 게 많은데, 또 한국에서 그리고 이민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 편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라인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만나서 하시는 이런 피지컬 페이스 투 페이스 소그룹과는 완전 다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르백이 온라인 소그룹을 6년 전, 7년 전 시작했을 때에는 저희는 피지컬 소그룹,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하는 소그룹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다는 프레임워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는 바뀌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지만 저희가 만나서 나누는 것들은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르백 교회는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소그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르백 교회의 소그룹 파라다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르백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만들어진 소그룹 파라다임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임을 먼저 소개해드리지 않고 온라인 소그룹을 설명드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소그룹이라고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러한 포맷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일 것 같은데, 성도가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훈련반을 통해 그룹 리더, 구역장이 돼서 소그룹 교제를 통해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쵸? 구역장이나 셀 리더나 아니면 순장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이런 모델은 미국에서는 Master Teacher 모델이라고 합니다. Master Teacher 모델. 이 모델이 한국 교회에 가장 익숙한 소그룹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르백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소그룹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을 참여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 제한이 무엇이었냐면요. Small group ministry grows at the speed of small group leaders. 무슨 말씀이냐면 소그룹 리더가 훈련반을 마치고 리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소그룹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소그룹 리더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될 수 없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Everybody needs a buddy. Everybody needs a buddy.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친구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뜻한 말인데, 모든 사람이 소그룹에 조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들어갈 그룹이 제한되어 있었던 시기에 새로운 소그룹 모델을, 그 파라다임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Facilitation 모델인데요. Facilitation 모델의 소그룹에서는 누구나 훈련 없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내가 2-3명과 함께 소그룹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바로 구성원을 붙여서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이죠. 훈련 없이 소그룹을 시작해서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패실리테이션 모델에서는 그룹 리더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치나 보니 담임 목사님이신 아니면 저희 티칭 패스터이신 리그런 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의 티칭을 받습니다. 어떻게 티칭을 받을까요? 어떻게 티칭을 받나 보니 영상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들의 교제를 도울 수 있는 티칭을 20분에서 25분 정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룹,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형성되어진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소그룹의 티칭을 저장해둔 라이브러리, 디지털 라이브러리, 유튜브과 같은 데에서 함께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0분에서 25분 정도 본 후에 어떻게 그룹이 이어질까요?
방금 본 티칭과 함께 있는 스터디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스터디 가이드가 별게 아니고 방금 본 가르침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2020년 3월에 하고 있는 소그룹 교재의 이름은 Time to Dream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6주 과정의 소그룹 커리큘럼인데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우리의 상황. 이 티칭을 들은 후에 스터디 가이드에 여러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최근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한번 나누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서로가 돌아가면서 배운 것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리더의 역할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더는 그것을 캐치하고 동일한 질문을 내성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또 내성적인 사람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계속해서 why or how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세들백 소그룹 모델입니다. Facilitation 모델.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들으신 이 세들백 소그룹 모델을 화상 채팅으로 통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온라인 소그룹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화상 채팅 소프트웨어 중에 Zoom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전화기에도 어플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은 화상 채팅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통해 리더가 화상 채팅방을 하나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는 것인지 이러한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 설명을 해 놓을게요. 이 줌 방을 열고 구성원들은 리더가 준 링크를 통해 방에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한 명 한 명을 반기겠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웰컴을 한 후에 모두가 참석을 했으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바로 티칭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티칭을 볼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줌이나 스카이프나 구글 행아웃 같은 이런 화상 채팅 어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스크린 쉐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 버튼이 뭐냐면 리더의 스크린을 말 그대로 구성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펑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리더가 보고 있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이 티칭을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찾았으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 스크린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모두가 그 유튜브 스크린을 풀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그 티칭을 볼 수 있겠죠. 20분과 25분 정도 그렇게 보신 후에 공유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취소가 되고 다시 서로의 얼굴들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을 하실 때에 인터넷 그 스피드가 좋지 않으면, 그 연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미팅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티칭을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20분에서 25분 동안 그것을 자기네들 삶에서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보고 서로 모여서는 디스커션 퀘스천들을, 질문들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으로만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스크린을 공유해서 보시던 아니면 본인의 시간에 먼저 보고 함께 만나던 이 시간 후에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서로와의 대화와 교제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시작한 것처럼 마무리로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시고 화상 채팅을 마무리해 주시면 세들백 교회 온라인 소그룹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온라인 소그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용한 곳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던 핸드폰을 사용하시던 흔들리지 않게 셋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디서나 조인할 수 있다고 해서 움직이시면서 온라인 소그룹에 조인을 하시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참여하시게 되면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동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셋업을 부탁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그 온라인 소그룹이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스피커와 마이크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조용한 곳에 계신다면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와이파이 시그널이 강한 데에서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유겠죠. 약한 곳에서 하시면 끊겨 들리기도 하고 버퍼링이 생기기도 해서 어색하고 좀 frustrate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스크린 공유할 때도 끊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와이파이가 좋은 곳에서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리더시라면 뮤트, 음소거 기능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말 그대로 참여자의 소리를 막는 거예요. 만약에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알렸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혹은 백그라운드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면 많이 방해가 되겠죠. 이것을 방장으로서 그 사람을 음소거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음소거 뮤트 기능인데요. 이것을 알고 계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화상 채팅에서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꼭 찬양을 같이 하셔야 한다면 리더가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share screen, 아까 말씀드린 이 공유 버튼을 하셔서 플레이 하시고 모두가 뮤트된 상태에서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셀백에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권장해요. 스크린을 보며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다 보면 서로에게 피곤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다음 온라인 미팅이 기다려지기보다는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를 시험해 보시고 혹시 그룹 중에서 자연스럽게 더 이어지는 그룹이 있다면 very good,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조금만 연습해 보신다면 모두들 온라인 소그룹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 방법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궁금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지난주에 온라인 소그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했어요. 줌을 익숙하시지 않으시지만 제가 웹사이트에 가서 줌을 다운받으시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약속한 시간에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 미국 시간 6시 그리고 한국 시간은 아마 아침 10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명이 함께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Time to Dream 온라인 소그룹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사람들과 했던 온라인 소그룹보다 정말 훨씬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라는 티칭과 함께 그것에 대한 질문을 구성원분들께 질문해 했는데 너무 진솔되고 깊은 고백과 대답들이 나왔어요. 한 분은 오랫동안 마음 써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준비하면서 더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게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대화, 페이스 투 페이스 오프라인 그룹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화이고요. 또 온라인 소그룹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화고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소그룹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나만 좋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이러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보세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개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요즘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한 나눔을 한 게 오랜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시차와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후기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니 모두 나에게 직접 하시는 메시지처럼 느껴져 듣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메시지 후 나눔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인도자님께서 편안하게 유쾌하게 인도를 너무 잘해주셔서 오래 만났던 사람들처럼 스토리를 오픈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닫혀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힘이 됩니다. 주님이 닫힌 문 속에서 열어주신 문에 감사하며 나태해졌던 나를 반성하며 다시 주님께 온전한 항복의 손을 들고 온전히 따르도록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간증입니다. 방향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았는데 잠시 멈추어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과 뒤에 이어지는 생각 나누기 참 좋았어요. 앞으로 5주간 정말 함께 문을 열고 따뜻한 곳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온라인 소그룹을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해주신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봤는데요. 첫 주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비도 없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잘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온라인 소그룹도 처음에는 조금 익숙치 않겠지만 분명히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많은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온라인 소그룹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간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교회 온라인 사역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소그룹의 예상치 못한 5가지 베네핏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 내용이 한국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 강의 내용을 번역된 자막과 함께 먼저 보시고 제가 뒤에 나와서 이것을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문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길어서 이것을 한 5번 정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시는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 후에 여러 미국 교회 사역자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핫한 아이디어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소그룹의 예상치 못한 5가지 베네핏 중에 오늘 첫 번째 베네핏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베네핏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s that it's just a great way to reach unbelievers. Rick Warren, our senior pastor,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door of the church in this day and age will be the side doors, referring to the small groups of the church. And he also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gift of this day and age will be the gift of hospitality. So in most cases, the churches weren't able to gather in public worship services, and in some areas like us, they can't even gather in small groups. And this is where online small groups can come into the picture, which I believe many of you guys are already doing. And during this crisis, online small groups can be the side doors of your church and reach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the worst times of their lives. Unbelievers, they have unanswered questions, doubts, and even some anger towards God. But underneath these strong emotions, we know that there are desire to learn and even some openness to God. It is the first global pandemic many of us have experienced in our lifetime, but we know few things about crisis. When there is a crisis, national or global, more people come to faith. I've heard that the overall sale of the Bible have increased. I've heard of stories that more people have given their lives to Christ through an online service during this time. An online small group is just another avenue to reach people by inviting them, by giving them a picture of hope and encouragement through your members of the small groups. So here's what I want to try to challenge you and expand your thinking when it comes to doing online small groups during this time. Rather than just using online groups to keep members together, use it as an opportunity to reach unbelievers during this time. 네, 잘 보셨나요?
온라인 소그룹의 5가지 베네핏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라는 말에 정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소그룹에 불신자를 초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교회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할까요? 네, 어려운 일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상적이로만 할 수 없는 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는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초대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아도 그 친구를 믿어서, 교회는 믿지 않아도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 이 난국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기와 다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에 대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기 가장 좋을 때는 그들이 트랜지션 가운데 있을 때와 삶의 텐션이 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트랜지션 and 텐션. 삶의 어떠한 변화, 이직, 학교, 졸업, 결혼 등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또 삶의 텐션, 긴장감이죠. 관계로 인한 텐션, 배우자의 이혼위기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등 이렇게 트랜지션과 텐션이 있을 때 한 영혼은 복음에 가장 수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삶의 변화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텐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과 용기를 나누는 온라인 소그룹 자리에 불신자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전도의 도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며 또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온라인 소그룹을 그냥 교회가 만나지 못할 때 교인들 도망 못 가게 잡아놓고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회의 대문이 닫혀 있을 때 교회의 연문인 온라인 소그룹들을 열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전도의 도구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이게 절호의 기회이고,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있고, 바로 당신의 소그룹이 한 영혼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한 후에, 훈련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꼭 이런 일이 나타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제가 미국 온라인 사역 컨퍼런스에서 했던 강의 내용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 전도하는 온라인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여기 유튜브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거나 오늘 본 영상 후에 추천 비디오로 지정해 놓을 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베네핏 두 번째,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게 하기. 소그룹이 중요한 걸 아셔서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혹시 계속 빼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셔서 소그룹을 꺼려하던 초신자도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어로 된 강의 한국어 자막과 함께 먼저 보시고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unexpected benefit of online groups is that it can be a cross step for people who are reluctant to join a small group. What I mean by cross step is that the spiritual next step can be different for all people, and that the ability to take that next step can be different for everybody. So at Saddleback, we lay out crawl, walk, run step for people who want to take their next step. You know, some people can start hosting right away, but for some, joining a small group and going to a stranger's house can be pretty difficult. And here's where the online group can come into the picture. People who need to be surrounded by other believers may reject the idea of joining a physical group. People may even say that they don't have time to drive to a location and drive back.
And although a physical community is where we ultimately want to lead them to, we want to meet right where they feel comfortable. And we can offer an online small group. As you know, a great thing about online small group is that it's not limited by time and space. People can jump on wherever they are and jump out after the group time and can get on with their days. Again, we want to eventually help them get into physical community, but providing this cross step can be a catalyst for that person's involvement with small groups.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고는 하는데 변명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매주 리더 집에 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소그룹을 하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에도 많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제안하는 바로 기어가기 스텝이 그럼 온라인 소그룹에 들어가세요입니다. 제가 영상 중에 crawl, walk, run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한국말로 하면 기어가기, 걸어가기, 뛰어가기 단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단계를 신생아와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기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신생아에게 갑자기 뛰어가라고 할 수 없듯이 그들의 영혼의 단계에 맞는 헌신의 단계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 교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인도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사람에게는 온라인 소그룹에 조인하셔서 참여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조금 더 다른 교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삶이 정말 바쁩니다. 그렇죠? 야근도 많고 쉬는 날에는 쉬지도 못하는 일을 2개, 3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 3-4시간씩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기보다 정 너무 바쁘시다면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영혼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배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 신생아가 영혼이 그 기어가기에서 걸어가기로, 걸어가기에서 뛰어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그 영혼의 삶과 헌신도를 봤을 때 온라인 소그룹이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교회에게, 여러분들 교회에게 아주 좋은 스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